자요, 여러분요. 페이지요. 179페이지. 제 3자를 위한 계약을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학집이요. 자요, 보겠습니다. 갑이요.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그러면 갑을 우리는 뭐냐면 갑을 요약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약자. 을을 뭐라 하냐면 이것을 낙약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낙약자에서 약속을 승낙한 사람이고 약속을 요구한 사람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요. 여기서 보면 여기요. 이 병이라는 사람 있죠? 이 병을 뭐란다? 수익자라고 그래요. 수익자. 이것을 제3자라고 하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제3자라는 것은 우리가요. 107조부터 110조 있죠. 107조. 107조부터 110조 있죠. 110조에 보면 선의의 제3자 있죠. 선의면서 제3자에 해당했을 때 우리가 보호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누구 있죠?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누구 있어? 상속인 있죠. 상속인. 상속인하고 수익자 있죠. 이 사람들은 제3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니까 아무리 선이라고 할지라도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죠? 그래서 예를 들었어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어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요. 이 계약을 뭐란다? 이것을 보상관계라고 얘기해요. 보상관계. 이 보상관계에 뭐가 있냐? 흠결이 있어요. 흠결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기나 강박 같은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갑이 사기나 강박이 있다. 그러면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뭘 하죠? 취소하죠. 그러면 영향을 받죠. 영향을 받아요. 그럼 취소하게 되면 뭐가 된다? 소급해서 갑하고 을하고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소급해서 무효가 되면 제3자는 보호가 돼야 되잖아요. 이때 제3자의 수익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요. 이 제3자가 무슨 말이냐? 제3자가 아무리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든지 말든지 갑이 나중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통정의 표시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죠. 그러면 이 병은 절대로 보호가 안 되는 것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요. 이 을은 병한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해가지고요.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해주고 을이 병한테 잔금을 지급하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수익 의사 표시했어. 내가 잔금 받을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을은 병한테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거거든요. 수익 의사를 표시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죠? 문제는 뭐냐면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통정의 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예요. 무효. 그러면 을은 병에게 잔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 병은 그걸 아무것도 몰라. 아무리 선이에요. 아무리 선이라고 할지라도 필요 없어. 보호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갑하고 병하고 관계를 뭐라 한다? 그것을 대가관계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대가관계에 뭐가 있다? 흠결이 있잖아요. 대가관계 흠결 이것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갑하고 을하고 관계가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요. 예를 들면요. 갑이 병한테요 1억을 빌렸는데요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갑은 병한테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것을 뭐란다? 대가관계가 흠결이 있다. 돈을 갚을 필요가 없어. 그런데 뭐라냐? 갑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모르고 갑이 을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잔금을 병한테 지급하도록 했다 이 말이죠. 그래도 어떡하냐? 그러든지 말든지 대가관계 흠결이 있든지 말든지 갑은 을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을은 병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을은 병한테 언제 대금을 주죠? 대금하고 등기는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죠. 그래서 을은요 갑으로부터 등기를 받으면서 대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을도 병에게 잔금을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것을 뭐라 하냐? 보상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을도 병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만약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거 하는 것을 을이 알았어. 을이 알았다고 할지라도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지 않는 한 을은 무조건 병한테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고 병의 청구에 대해서 을은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고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그것을 나중에 갑이 나중에 알았어. 나중에 알았다고 할지라도 갑은 을에게 등기를 해줄 뭐가 있고 의무가 있고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이런 말이죠. 만약에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하지 않고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무효나 뭐가 돼야 돼? 취소가 돼야 되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 갑하고 을하고 관계를 뭐라 한다? 이것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뭐라고 한다?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계약의 성립 요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계약의 당사자죠.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냐? 그래서 갑과 을이다 이 말이죠. 계약의 당사자. 이 계약의 당사자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효다, 그 다음에 취소다, 그 다음에 해제 사유가 발생한다. 그러면 무효나 취소나 해제는 누가 한다? 갑하고 을이 하는 것이고 제3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무효나 취소가 되면 뭘 한다?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되고요. 해제가 되면 원상 회복 의무를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병에게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병에게는 청구를 못한다. 예를 들어서요, 이 을이요 병한테요 잔금 1억 원을 지급했어. 지급하고 난 다음에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착오로 인해서 취소가 돼. 지급하기 전에는 을은 병한테 취소가 되면 무효가 되니까 지급하기 전에는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죠. 착오로 인해서 취소해도. 그런데 이미 지급했어. 이미 을이 병한테 잔금을 이미 지급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갑이 착오를 했다는 것을 발견을 해가지고 취소를 해. 취소를 해도 이미 을이 병한테 지급한 것을 을이요 병에게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누구한테 반환을 청구한다? 계약의 당사자인 을은 갑에게, 갑은 을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거지 이미 병에게 지급했다고 할지라도 병에게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왜요? 병은 계약의 당사자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때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자죠. 수익자는 뭐 할 필요가 없다? 현존할 필요가 없다. 알겠죠? 그래서 누구도 가능하다? 태아를 위해서도 할 수 있다. 이건 보죠. 여기 누구죠? 이게 갑이요? 엄마죠, 엄마. 여기가 누구죠? 삼성생명이죠. 이건 누구죠? 이게요? 뱃속에 있는 태아죠, 태아. 우리가 뱃속에 있는 태아를 위해서 보험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걸 우리 뭐란다? 생명보험 같은 것을 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편이요? 내가 사망하면 내 아내한테 생명보험금을 달라고, 을한테 생명보험을 지급해달라고 삼성한테 보험계약 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만약에 남편이 죽으면요, 삼성은요, 보험금을 누구한테 준다? 아내한테 주는 거죠. 이것도 뭐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생명보험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여러분 항상 이런 무슨 말을 집어넣죠? 무슨 말을 집어넣어요? 거기 보면 누구 나와? 수익자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래서 수익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대부분 남편 이름 적는 사람 드물어. 아내 이름 적는 사람도 더더욱 드물어. 알겠죠? 뭐라고 쓴다? 항상 수익자 날에다 뭐라 써? 상속인이라고 써요. 상속인. 그래서 안 써? 쓰죠. 상속인. 왜요? 자식들이 아무래도 더 오래 살 것 같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상속인을 쓰는 것이 가장 든든하다. 그런데 만약에 남편 이름 적어놨다. 그러면은요, 수익자를 남편을 적어놓으면 놀러 가져가면 왠지 불안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것이 있단 말이죠. 자, 농담이고요. 자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또 사건이 발생했죠. 이번에 캄보디아 사람이 있죠. 95억인가 98억. 생명보험을 26개를 들었어. 나는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이요. 어떤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수익도 안 되는데요. 대출을, 보험의 대출을 받아가지고 26개의 보험회사에 대출을 받았어요. 생명보험을 들었어요. 26개. 그래가지고 95억인가의 생명보험에 가입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사망했는데요. 저번에 먼저 이것이 알고 싶다 해서 나왔거든요. 차가 이렇게요. 여기에 차가 이렇게요. 트럭이 주차되어 있는데요. 브레이크 밟은 적도 없는 거예요. 뭐죠? 임신한 아내가요. 거기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어요. 수면제. 임신한 아내가요.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요. 여기서 어떻게냐? 차를 어떻게 박았냐? 차를 이렇게 박았어요. 이렇게. 아내가 앉아있는 상태. 이기죠? 자기 운전대죠? 남편이. 그래서 여기를 그냥 박았죠. 여기를 이렇게. 그것도 뭐죠? 차 사각지 있죠? 거기를 딱 박았단 말이죠. 그래서요. 아내가 밖으로 뛰쳐나가가지고요. 뭐죠? 사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하고 싶다 해서 뭐를 했냐면 거기 캄보디아 가가지고 거기 가족들까지 뭐죠? 인터뷰하고 하는 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1심에서는 무죄가 돼가지고 2심 고등법원에서 유죄가 성립됐어요. 그래서 무기징역인가 선고를 받았어요. 무기징역인가. 그런데 대법원에서요. 파기환송을 했어요. 파기환송. 전혀 뭐죠? 살해할 의사가 있다고 확신할 수가 없다. 그걸 뭘 확신을 해? 딱 보면 몰라? 알겠죠? 그렇잖아요. 딱 보면 알 수 있죠. 26개를 들었다. 그 다음에 보험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했다. 그 다음에 자식이 둘 있고 임신했는데 여자의 산모가 수면제가 검출됐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뭐 딱 보면 알죠 있잖아요. 남자는 사업이 아주 어려웠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알겠죠? 그걸 알아야 돼. 그걸 명확한 그런 것이 있어야 되냐. 하고, 대법관도 보면요. 이 새끼들이, 미친놈들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걸요. 아니, 세상에 그걸 갖다가요. 그걸 딱 보면 그건 몰라요? 무기징역도 아까운 거잖아요. 알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임시 뱃속에 임시까지 하는 사람을 딱 여기다 나왔다니까요. 전혀 브레이크를 잡은 적이 없어요. 브레이크를. 그대로 갖다 박아버렸다니까요. 오직하면 사람이 튕겨나가요. 알겠죠? 보험이에요. 알겠죠? 수익자를 조심해야 된다. 자, 여기서요. 뭐라 한다?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죠?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야 돼요. 수익의 의사. 수익의 의사를 표시할 때는 누구한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냐? 병이요. 병이 을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 이걸 잘해야 돼. 병이 갑에게 그럼 큰일 나요.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죠? 그럼 뭐 한다? 제3자. 제3자의 권리가 발생을 해요.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해요. 그래서 그럼요, 권리가 발생을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야,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야 제3자에 대한 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면 안 돼.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야 제3자에 대한 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면 안 돼. 알겠죠? 뭘 한다?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한다? 수익 의사 표시 뭐죠? 형성권이죠? 그럼 형성권은 뭐죠?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 표시죠? 일방적 의사 표시요. 그럼 일방적 의사 표시한 말은 뭐죠? 상대방의 뭐가 필요가 없다? 동의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동의가 필요 없이, 즉 을의 동의가 필요 없다. 을의 동의가 필요가 없다. 의사를 표시해야 되죠. 그래서요, 을이 병에게 채고를 해. 아, 당신 수익할 거예요 말 거예요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무 말이 없어. 그럼 수익이다, 수익 거절이다. 수익을 만걸 본다, 거절. 그럼 이게 몇 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몇 개 있다? 그렇게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가 뭐다? 먼저 여러분요, 추인권이 있죠? 추인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해제권이 있고, 해제권. 그 다음에 여기요,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고, 수익의 의사표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할 걸 일방적 의사표, 예약 완결권이 있다. 예약 완결권. 이 네 가지가 바로 뭐다? 형성권이잖아요. 알겠죠? 추인할래 말래 물어봤어? 아무 말이 없어? 추인이다, 추인 거절이다, 추인을 거절이다. 해제할래 말래 물어봤어? 아무 말이 없어? 해제권은 뭐가 된다? 해제권은 소멸을 해. 수익할래 말래 물어봤어? 아무 말이 없어? 수익을 뭐절이다? 뭐한다? 거절이다. 뭐절이다? 뭐절이 아니고 수익을 거절이다. 예약 완결권이 있었죠? 아무 말이 없어. 그럼 뭐다? 완결권은 효력을 만다. 효력을 잃는다.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이게 반대로 간다니 반대로. 네 개.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기했어요. 일방적 의사표시죠? 아무 말이 없다. 수익할래 말래 물어봤어. 아무 말이 없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형성권이죠? 형성권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한다? 형성권은 일단 재책권의 권리죠. 그런데 뭐 그런 거 따지고 형성권이고 재산권이니까 가등기 할 수 있고요. 가등기요. 그 다음에 양도할 수도 있고요. 양도.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다? 상속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형성권이니까. 그 다음에 수익의 제3자의 권리가 발생을 하죠.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한다? 이제는요, 병은 직접 누구에게요? 을에게 청구하죠. 수익을 청구하죠. 직접 을에게 청구해요. 직접 청구해요. 그러면 을에게 청구했는데 을이 이행을 하지 않죠. 이것을 우리 뭐라 한다? 채무 불이행이다. 그럼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계약을 뭐라고?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죠. 해제는 누가 한다? 해제는 갑이 하죠. 갑이. 손해배상은 누가 청구한다? 병이, 수익자가. 그래서 그럼 수익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어요. 뭐만 한다?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요,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죠. 그러면 수익의 의사 표시 후죠.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고 난 후에요. 1번 갑과 을 간의 합의. 갑과 을 간의 합의로 수익 내용을 뭐 할 수 없어요? 수익 내용을 뭐 할 수 없어? 변경할 수 없어요. 수익 내용을 변경한다는 것은 갑과 을 간의 합의로 해제한다. 해제. 계약을요, 합의로 해제한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익 내용을 변경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요, 변경할 수 있는 변경권을 뭘 했거나 유보했거나,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제3자에 뭐가 있거나 동의가 있을 때는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제3자는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할지라도 제3자는 무효 취소 해제를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합의로 변경할 수 없다. 그럼 이거죠.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할지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을 말 수는 없다. 해제할 수 없다. 이것도 중요하죠.
최고 있는데 아무 말이 없다. 수익이다. 수익 거절이다. 수익을 거절한 거 본다. 제3자한테 부당이득이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여기죠. 대관계 흠결이 있다. 대관계 흠결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제3자는 아무리 선이라고 할지라도 무효 취소 해제가 될 때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기본서 한번 볼까요? 자, 179페이지 한번 보셔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당사자 일방이 누구냐? 당사자 일방이 낙약자예요. 낙약자가 제3자 누구냐? 수익자라고 그래요. 수익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을 할 때는 그 제3자 수익자는 채무자. 여기서는 또 채무자가 누구냐? 낙약자요.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자, 1번이요. 보상관계죠. 이런 보상관계는 누구하고 요약자, 낙약자 거기 줄고 보상관계의 하자나 흠결은 계약의 효력에 뭐한다? 영향을 미친다. 즉 요약자가 착오를 했죠.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옆줄 긋고 수익자는 선이이더라도 보호액스. 수익자는요 선이이더라도 보호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대가관계 아주 중요해요. 대가관계는 요약자와 수익자. 반드시 알아야 돼요. 대가관계는 뭐라고? 요약자와 수익자. 자, 두 번째 줄이요. 하자나 흠결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낙약자는 누구죠? 의리죠.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 요약자와 수익자를 뭐라고 한다? 대가관계라고 그래. 요약자와 수익자의 그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딱 끊어. 그 다음에 요약자 동그라미, 요약자도 대가관계의 부존재나 효력의 상실 이유로 거기까지 줄고 있어요. 바로 밑에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알겠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처음 봐봐. 말이 되게 어렵고 긴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잖아요.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요약자하고 수익자란 말을 정확하게. 요약자와 수익자를 뭐라고 한다? 대가관계라고 그래. 요약자와 수익자를 대가관계. 대가관계의 흠결을 이유로 대가관계의 흠결을 이유로 요약자는 낙약자에 대해서 이행할 의무가 있고 낙약자의 청구에 대해서 대항하지 못하고 낙약자는 수익자에 대해서 이행할 의무가 있어 없어? 있고 수익자의 이행 청구에 대해서 뭐하지 못한다? 거절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아무 말도 아니잖아요. 그럼 말장난이니까 대가관계 흠결이 있다 할지라도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 말이죠. 자요 3번 4번 제3절 위한 계약인지 여부 이렇게 됐죠. 제3절 위한 계약인지 여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요 세 번째 점 맨 끝에 병존적 채무인수 병존적 또는 중첩적 채무인수 이것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알겠죠? 디귿 봐봐. 디귿 계약의 당사자 누구다? 당사자가 당사자 줄 것이고 낙약자가 제3자 수익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 거기까지. 그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왜요? 우리가 제3자한테는 여러분요 반드시 돈만 주는 건 아니잖아요. 제3자 병이 을한테 돈 1억을 빌렸어. 그런데 을이 뭐라 하냐? 돈 1억 갚지 말래. 그러면 병한테 돈 1억 갚지 말래. 면제해줘. 그럼 병은 이익이에요? 손해요? 이익이죠. 그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 장 볼까요? 성립요건이죠? 성립요건. 자, 첫 번째 줄이요. 보상관계가 무효나 취소가 되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을 말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옆줄 긋고 수익자는 선이이더라도 보호액스. 수익자는 선이이더라도 보호액스 이렇게. 그 다음에요. 2번에 첫 번째 끝에요. 수익자의 동의 없이 취소권이나 해제권을 행사. 죄송해요. 맨 앞에요. 2번에요. 요약자와 낙약자는 거기 주고 요약자와 낙약자는 첫 번째 끝에 수익자의 동의 없이 취소권이나 해제권을 행사. 알겠죠?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나 원상회복 청구권도 당사자 사이에서만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줄고요. 수익자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줄 끝에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나 원상회복 청구권도 세 번째 줄 맨 끝에 수익자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 갑하고 을만 청구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태아나 설립 중의 법인 맨 끝에 무방하다.
태아나 설부증의 법인도 가능하죠. 현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자, 그 다음에 4번 제3절 위한 계약은 단순히 제3자에게 권리만 부여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일정한 부담도 줄 수 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수익의 의사표시죠. 이 359조, 539조 제3절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권리는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 자, 줄고요.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 그것을 뭐란다? 수익의 의사표시. 수익의 의사를 표시할 때 생긴다. 알겠죠? 생긴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3번 줄고요. 밑에 줄고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줄고 바로 밑에 제3자의 권리 발생 요건이다. 권리 발생 요건. 그러니까 양도 상속 같은 거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제3절 이항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고 거기 주고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절 이항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540조는 뭐다? 540조는 첫 번째 줄이요.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줄고요. 제3자에게 청구.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두 번째 줄 제3자에게 청구. 그 다음에 두 번째 끝에요. 확답을 받지 못한 때, 확답을 받지 못한 때,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알겠죠? 말이 너무 길죠? 아무튼 긴데 이 말이잖아요. 최고에 있는데 아무 말이 없어. 수익을 뭐한 것이다? 거절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수익의 의사표시 후죠? 원칙은 뭐죠? 원칙은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 줄거봐.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 뭐다? 이퀄 수익의 의사표시 후, 이 말이죠. 수익의 의사표시 후, 당사자는 변경이나 소멸시키지 못한다. 알겠죠? 변경이나 소멸시키지 못한다. 보세요. 2번이요. 2번 보세요. 제3자의 동의 없이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는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여기까지 시험에 잘 나와. 그러니까 수익의 의사표시하고 난 다음에는 제3자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두 번째 바로 밑에요.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3자에 대해서 뭐가 없다? 효력이 없다. 똑같은 말인데 아무튼 제3자 영역에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를 하죠. 그러면 제3자한테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3번은요. 3번을 보면 그런데 어느 경우는 가능하죠? 자, 요약자와 나각자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 바로 옆에 제3자의 동의. 그럼 맨 끝에 변경, 소멸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2번이 원칙이고 3번이 예외가 돼. 그래서 2번하고 3번이 아주 시험에 잘 나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수익의 의사표시란 제3자는 채무자에 대해서 자기에게 급부할 것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줄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줄고 채무불이행 그러면 뭐 제3자 동그라미 제3자가 누구죠? 수익자죠. 수익자는 뭐 할 수 있다? 바로 밑에 세 번째 줄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는다. 손해청구권을 갖는다. 그러나 제3자는 정확히 다음에 줄고 계약을 말 수 없고 해제할 수 없고 원상회복 의무도 청구할 수 없다. 누구의 권리다? 해제권 등은 누구의 권리다? 요약자의 권리다. 요약자. 그러니까 해제는 오로지 누가 한다? 요약자. 그런데 제3자는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 3번은. 알겠죠? 그 다음에 4번은요. 4번은 뭐다? 4번은 제3자는 두 번째 줄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제3자는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5번은요. 5번에서 보면 여러분요 107, 108, 109, 110조죠? 그래서 첫 번째 끝에 수익자는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고 그게 중요해. 그래서 107조에서부터 110조까지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러분 봐봐요. 바로 밑에서 5번의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병이 찾았어요.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갑이 갑이 유학자죠. 의뢰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죠. 갑은 그 취소로 선의의 수익자인 병에게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무리 병이 선의여도 필요 없어.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은 병은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필요 없이요. 7번 봐, 7번. 낙약자의 귀책 사유 줄거요. 그러면요, 첫 번째 끝에요. 요약자는 제3자의 동의 없이 맨 끝에 해지할 수 있다. 왜요?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다 아니다. 아니죠. 여기요. 여기 무효 취소 해지할 때는 제3자의 동의 없이 취소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 아까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요, 을은 병한테 언제 대금을 주죠? 갑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등기를 받아야 되죠. 그럼 갑하고 을하고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그래요? 보상관계라죠. 보상관계. 그래서 그걸 뭐라 한다? 그게 한번 봐봐요. 거기 보면 채무자가 누구죠? 낙약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 거기 줄거 봐. 제3자를 위한 계약을 뭐라 한다? 보상관계라고 얘기해. 보상관계에 대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거는 무슨 말이다? 등기와 대금은 동시행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갑한테 등기를 받아야 병한테 잔금을 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을 뭐라고 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을 뭐라고 그래요? 보상관계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기한 항변을 뭐라고 한다? 보상관계에 기한 항변이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그래서 제3자에게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거 보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지금 이제 판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약간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분 여기서 이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여기서 이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대가관계 흠결, 요약자와 수익자를 대가관계라고 그래요. 대가관계 흠결이 있을 때 갑은 을의 청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을은 병의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아무리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든 말든 관계없이 차고나 사기나 강박이 있으면 취소를 해. 그럼 무효가 되죠. 병은 아무리 선여도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중요해요. 수익 의사표시를 했어도 보호 안 돼요. 그 다음에요, 이때의 병은 뭐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갑이나 을이 무효 취소 해지할 때는 병한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냥 무조건 무효 취소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요, 을이 병한테 미리서 잔금을 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무효 취소 해지 되잖아요. 그러면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무효 취소 해지란 부당 이득이나 손해배상을 병한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병한테 청구할 수가 없다니까. 병한테 청구를 못해요. 무슨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어떻게 되죠? 이것은 형성권이고 가등기 양도 상속할 수 있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다.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하는 거지 수익의 의사표시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야.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누구하고 요약자하고 낙약자 합의로 성립해. 합의로. 그 다음에요, 이게 형성권이고 일방적 의사표시죠. 그래서 낙약자가 수익자한테요, 수익할래 말래 물어봤어. 그런데 아무 말이 없죠. 최고했는데 수익을 한 것을 본다, 거절한 것을 본다. 제3자의 권리가 발생을 했죠. 발생하니까 어떻게 한다? 수익자는요, 낙약자에 대해서 직접 청구해. 그런데 만약에 이행하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수익자가 뭐는 할 수는 없다?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뭐는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고 제3자가 수익의사 표시했죠? 그래도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여전히 무효취소 해지를 못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요약자와 낙약자는요, 제3자가 수익의사 표시하죠? 했으면 이제 더 이상 자기네들 멋대로요, 수익 내용을 변경을 못해. 자기 멋대로 합의로 해지하지도 못해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3자의 동의가 있든지 미리서 변경할 수 있는 변경권을 뭘 하든지 유보하든지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여러분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죄송한데요. 아니요, 그냥 여기까지요. 천재에서 보면 제3자 연계약이 몇 개가 안 돼요. 그것은요, 우리가 천재는요, 다음에요, 우리 이거 동시에 한 몇 번 있죠? 이걸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이것은요. 그리고 강의는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우리가 다음 주에는 어디 하냐면 동시에 한 몇 건 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권 하고요. 그 다음에 담보 책임하고, 글쎄요, 임대차까지요. 다 갔으면 좋겠는데요. 양이요. 여기 뭐죠? 지문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지문집이 동시에 한 몇 건 하고 담보 책임하고,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권 양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요, 다음 주에 아마 해제권, 동시에 한 몇 건 하고, 해제권하고, 담보 책임까지는 갈 것 같아요. 알겠죠? 임대차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